본격적으로 오늘 썰톡이니까 저희는 시장 이슈를 많이 다룹니다. 시장 이슈와 종목 이슈를 나눠서 다루는데요. 오늘 먼저 시장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장 이슈. 오늘 이거 하나밖에 못할 것 같은데. 자, 시장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촐기. 자, 8월 2일 날 일본 아베 총리는 휴가를 갔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휴가 못 갔는데. 일본 경제보복 수출 규제 영향 총정리 1탄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2탄 할 거고요. 일단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2탄 할 거고요. 먼저 일본 무역 경제보복 시작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파이더님 한번 시작 관련해서 어떻게 좀 시작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 정치적으로 일단 좀 중립. 저희도 중립이에요. 예, 저도 이제 중립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먼저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하고 협의가 없이 이제 일본 위안부하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하고 이렇게 좀 이게 발단이었죠. 예, 좀 이렇게 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의 이제 판단을 밀어버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적으로는 이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 그냥 덮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일단 그 박근혜 정부 자체에서 좀 잘못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렇게 좀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결론적으로 좀 이어진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피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 범죄 아니겠습니까? 전쟁 범죄. 그렇죠. 인권 문제인데 이거. 당연히 전쟁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맞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북한 인권 그렇게 떠드는 모 언론들은 왜 이건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뭐 중립입니다. 전 중립입니다. 독일인들 같은 경우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또 그런 또 좀 답답한 좀 이렇게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일본 정부 입장인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미 끝낸 얘기다. 네. 그리고 강제징용권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더 이상 이제 배상의 의미가 없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마무리를 네.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 관련된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들하고는 전혀 얘기가 협의가 된 게 뭐 없죠. 협의가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뭐 한일 청구권에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는 뭐 그렇죠. 이거 약간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약간 보기 힘든, 그렇죠. 서로 각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 차이입니다. 의견 차이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일본에서도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아니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뭐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어떤 뭐 이런 것 때문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가설인 부분들이 많고 일본 정부에서 딱한 이거 못을 박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뭐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이제. 그렇죠. 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니네들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에 따라 이렇게 밀어버린 개입할 건데, 수는 없죠. 개입할 절대로.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7월 초에 이제 저희가 참여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요 수출에 관해서 얘네들이 이제 90일 네. 가까이 이제 뭐 허가를 제재하는 뭐 제재를 그런 가했죠. 네. 그런데 원래는 이게 3년간 수출 허가를 저희가 원패스로 한 방에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밀어버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90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 또 보니까. 90일 이후에 해줄지도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그 뭐 반도체 부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게 만약 배제가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땐 피해 종목 확 늘어나게 돼버리는 건데, 사실 뭐 아직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8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휴가 갔다 오신 날. 근데 저는 사실 금요일날 오고 싶은데 주가가 굉장히 요동칠 것 같긴 해요. 네. 이날에 맞춰서 왕창 뭐 이렇게 요동칠 것 같긴 한데, 저는 금요일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네, 금요일 정도에. 금요일날 또 저희가 또 비농이 또 있다 비농업 보니까 지표가 그때 나오죠, 미국. 아마 주가가 굉장히 출렁거리지 않겠나.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그때 아마 해외 시장 그때가 클라이막스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가 완전히 근데 장이 완전 출렁거리지 않겠나. 네.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수출 제한 품목이 폴리미드, EUV 리지스트, 그다음 불산, 불화소 이 세 가지인데, 시장에서 하도 말도 많고, 제가 오늘 이 이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하도 말도 많고, 뭐 이건 피해 없다, 이건 피해 있다, 뭐 이거는 뭐 피해가 서로 싸우더라고요. 공중파를 봐도 뭐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갈리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군데 약간 거짓말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K증권의 박모 애널리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솔브레인 관련해서
이렇게 꼭 KG권이라는 얘기를 꼭 써줘야 됩니다. 수소음진까지도 있어요. 이게 솔브린 관련해서 이게 뭐냐 봤더니 이게 불화수소 액진가스 관련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뭐 완벽 정리해 볼 텐데 김태형 대표님 이 폴리미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폴리미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네. 지금 현재 시장이다라고 좀 도대체 뭐가 말씀드릴 수혜주냐? 수가 이거 있을 것 맞냐 같습니다. 틀리냐? 이게 너무 심해요.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컨셉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서로 수출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지금 내수 시장이 약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서로 헐뜯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이제 폴리미드라 그래서 네. 플렉서블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폰에 많이 들어가는 이 OLED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서블이 접는 그렇죠. 접는 폰이죠. 이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폴더블이라든지 이제 플렉서블이라든지 접히는 디스플레이겠죠. 이제 네. 접히는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일본의 소재 업체 의존도가 저희가 조사해 본 바 약 85% 정도가 지금 네, 일본에서 85%. 의존을 하고 있죠. 뭐 스미토모학이라든지 우베코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을 그러니까 즉 일본 기업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품을 받아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웃깁니다. 소재 즉 부품은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을 받지만 결국 완성을 해서 또 우리는 일본에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소니 네, 상황인데 소니 파나소닉한테 이거 그렇죠. OLED 패널 주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쪽에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건다 그러면 우리도 완성품을 납품을 안 하면 되는 지금 그런 좀 애매모호한 지금 상황이 일어나는. 솔직히 우리가 OLED 안 팔면요. 일본 그렇죠. 소니는 망해야 돼요. 이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우리가 그렇지가 착해가지고는. 않고 또 LG전자라든지 지금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납품받는 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금 피해가 크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국산화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국산화를 하게 되면 해당 관련 기업들은 외형 성장뿐만 아니고 앞으로 미래 산업 먹거리에서 굉장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크게 보면 SKC, 뭐 SKC 코오롱 PI, 뭐 SK 이노베이션, 솔브레인, 후성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최근 시장의 여파가 약했음에도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대부분의 반도체 부품 관련 기업들은 이런 수출 규제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종목들 살짝 좀 더 알아보면 뭐 코롱인더, SKC, 코롱 PI가 그 CPI 필름 쪽이고요. 그 다음에 뭐 SPI, PSPI 필름이 있어요. 발음이 어렵네요. 일단 여기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금호석유. 요게 뭐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한번 그 폴리미드는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폴리미드는 결국은 삼성전자랑 대체가 가능하다. LG전자 대체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삼성전자가 이런 것도 있다고요. 삼성전자가 요즘에 필름 폴더블로 안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강화유리 쓰겠다. 그냥 유리 중에 얇은 유리가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소재 업체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요거 필름 안 쓸 건데 이들이 수출율 규제 해봐야 별 피해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다음부터 다루어지는 것들은 좀 약간 얘기가 달라요.